1919년 3월 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에 퍼진 만세 시위에 대해 일제는 무력 진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만세 시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무차별적 체포, 검거, 신문 고문, 방화 등의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탄압의 잔혹성도 점차 짙어졌습니다. 독립운동가 문용기는 1919년 4월 4일 전라북도 익산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날의 시위에서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피로 적시며 순국하였지만 그의 불굴의 의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미국인 모우리 목사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으로 3.1운동 당시 학생들을 숨겨주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인물입니다. 이 전시물은 그의 집에 숨어 있던 학생들 4명이 경찰에 발각돼 범인 은닉죄라는 이름으로 모우리 목사의 얼굴을 용수로 가리고 수갑을 채워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한 자료입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며 일제는 우리나라에 총 6개 사단을 배치하게 됩니다. 알파벳 D로 표기한 총 6개 사단을 만세운동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 파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암리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몰아넣고 출입문을 봉쇄 후 집중 사격을 지시하고 불을 지르는 등 3.1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 행위를 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본보기를 보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던 맹렬한 만세운동을 탄압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불굴의 저항 정신으로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각지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해 나가며 세계 언론 역시 우리의 독립의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 일제는 결국 국제 여론에 밀려 사건의 주모자인 아리타 중위를 군법회의에 넘겨 일시 수감하였으나 결국 학살 무혐의를 최종 결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묻힐 뻔했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신문 기사를 통해 해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도 수원 제암리 학살과 같은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캐나다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한국식 이름은 서코필이며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 겸 선교사로 한국에 온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글과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 3.1운동과 일제 강점기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제는 3.1운동 탄압에 대한 사건의 원인은 조작하고 인명피해는 축소하며 내용은 왜곡했지만 외신을 통해 전달된 3.1운동은 세계의 한국인의 강력한 독립의지를 알리고 일제 강점기의 부당한 통치를 폭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3.1운동은 식민지 약소 민족에게 준 커다란 영향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었음과 동시에 과정 역시 숭고한 정신이 깃든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님은 1920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발간하며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맨손으로 맞서 투쟁하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101년간 3.1운동이 추구한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국경일에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